제가 아주 극심한 척추 변형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했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런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수술을 받긴 받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들 전부 저의 동기 아니면 1, 2년 선배나 아니면 까마득한 후배들입니다. 그 누구에게 제가 제 목을 맡기겠습니까? 또 맡긴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더군다나 제 수술 경험을 볼 때 저의 그 변형은 극심한 변형으로 이런 경우 수술을 해서 좋아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만 하면 눈물밖에 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시작했던 건데, 놀랍게도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물리치료를 받았느냐? 제가 이거를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정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저를 치료했던 치료사가 팔꿈치 끝으로 저의 그 통증 일으키는 부분을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르는 겁니다. 엄청나게 아프지만 아픈 걸 참고 버티는 거죠. 한참 누르다 보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근육의 강직 부위의 아래 위를 계속 팔꿈치로 짓누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운동치료실에서 치료사가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고, 또 작업치료실에서도 목을 치료했는데 그 치료실에서는 그 세세한 근육 하나하나를 찾아서 거기를 마사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한 마사지와 세밀한 마사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좋아질 수 있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 같은 환자에서 이런 마사지를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시행해 봤다는 그런 보고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하고 비슷한 환자들이 비슷한 치료를 받아서 좋아진다면 더욱 확실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겠지만 결국은 어떤 치료를 해도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연화장애 치료도 제가 계획된 치료가 아니고 제가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치료 가능성을 깨닫게 돼서 알아보고 시작한 치료인데요. 여러분들 연화장애 그러면 이비인후과가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비인후과가 치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재활의학과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연화장애는 재활의학과에서 치료한답니다. 그것도 제가 29년 동안 의대 교수를 하면서 지냈는데 교수 명예퇴직하고 알았습니다. 연화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음식에다가 조영제를 넣고 음식을 삼켜보는 겁니다. 음식의 종류가 그냥 빡빡한 빵 아니면은 물 또는 죽,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영제를 넣고 삼키는 겁니다. 그때 그 동영상을 찍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식도로 들어가면 잘 되는 거고, 식도가 아닌 그 호흡기계로 들어가면 이제 연화장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저는 첫 모금은 잘 들어가는데 둘째 모금부터는 식도가 아닌 기관지로 들어가는 것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시작한 것이 신경 자극, 또 혀와 입안에 있는 여러 조그만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근육 강화 운동, 그러한 몇 가지 재활 치료를 시행했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둘째 모금이 아니라 셋째 모금, 넷째 모금까지 넘어가는 일이 없이 사례가 들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무심코 먹으면 아직도 사례는 걸립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물 먹을 때마다 사례가 걸렸던 거에 비하면 훨씬 좋아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사례가 걸려서 기침을 해갖고 분위기를 망치는 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장애인들 복지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들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킨손 질병에 걸려서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최대한으로 국가에서 제공한 복지 정책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콜이 저는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요새 수원으로 이사 와서 수원에서 생활하는데 수원에도 똑같은 장애인 콜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수원뿐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 용인까지 다 환자들을 옮겨주는데 휠체어를 탄 채로 그대로 들어가서 옮겨지고 또 도착지에 가서는 휠체어 탄 채로 내립니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승용차에 올라타고 내리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모든 식구들이 다 야단 법석을 떨어야 내렸다 올랐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탄 채로 옮겨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설이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나 태워달라 그러면 태워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센터, 지역의 요양센터 등 시설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으셨거나 지식이 없으시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을 찾아가셔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특히 수원이나 경기도 지역은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장애자 콜이라고 그래서 그런 차를 보내달라고 신청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복지 담당 직원과 잘 상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에는 가족들이 힘이 필요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이라고 휠체어를 옮길 수 있는 차뿐이 아니고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역 중에 하나인 목욕이나 또한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통 요양보호사라고 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은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환자에게 매일 와서 몸도 씻어주고 또 식사도 같이 해주고 그 외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애 판정과 정말로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사의 결론만 얻을 수 있다면 그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
일부 한 10 내지 15% 정도의 자기 부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콜과 같은 이 복지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파킨슨스 병을 완치시킬 수 없다면 이 싸움은 이미 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완치는 되지 않더라도 증상이 완화되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완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패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을 전문적으로 진심을 다해 치료한다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치의 개념이 아닌 증상의 완화에 의한 삶의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파킨슨병과 싸움을 하여야 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술입니다.